아바마마, 아바마마, 부디 저를 넣어주소서. 1762년 5월 13일 창덕궁 뜰에 거대한 뒤주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앞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제발 저를 대신 넣어주소서. 해경궁 홍씨 27세. 뒤주 안에는 그녀의 남편 사도세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영조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뒤주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소서. 어린 정조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영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월 14일 뒤주 안에서 물을 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월 15일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5월 16일 두드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5월 17일, 18일, 19일, 20일 소리가 멈췄습니다. 5월 21일 8일 만에 뒤주가 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28세였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해경궁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만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1735년 한양의 명문가 풍산 홍씨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홍봉안, 훗날 영의정에 오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총명하고 단정했습니다. 1744년 아이가 9세가 되던 해 궁궐에서 세자빈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조의 며느리를 뽑는 자리였습니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홍씨 집안의 딸이 모든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9세 소녀에게 세자빈이라는 무거운 짐이 주어진 것입니다. 1744년 12월 10세의 나이로 사도세자와 가래를 올렸습니다. 신랑 사도세자는 14세, 신부는 10세였습니다. 어린 신부는 두려움에 떨며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 해경궁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아버지 영조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사도세자는 총명하고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초기 몇 년은 행복했습니다. 어린 부부는 서로를 좋아했습니다. 1752년 해경궁이 17세가 되던 해에 처자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정조가 되는 원손이었습니다. 영조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 손자다. 조선의 미래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사도세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사도세자가 옷 입기를 꺼려했습니다. 이 옷이 싫다. 다른 옷을 가져와라. 하루에 수십 벌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의대증이었습니다. 옷 입기 공포증. 사도세자는 옷을 입으려 하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벗겨라. 찢어버려라. 궁녀들이 가져온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해경궁은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1757년경부터 사도세자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궁녀였습니다. 사소한 실수를 한 궁녀를 칼로 찔렀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무시했다. 해경궁이 말렸습니다. 마마, 진정하소서. 하지만 사도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궁녀가 죽었습니다. 내관들도 희생되었습니다. 궁궐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해경궁은 밤마다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때로는 사도세자가 해경궁에게도 칼을 겨눴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했구나. 해경궁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울면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미쳤소. 해경궁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병들었다는 것을.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것을 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미쳤다. 세자가 폭군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문은 영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아버지 영조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가 천안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너는 완벽해야 한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기대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영조는 호통쳤습니다. 이것도 모르느냐? 내가 세자냐? 사도세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버지 앞에만 서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조는 더 화를 냈습니다. 왜 말을 못하느냐? 바보처럼! 1749년 사도세자가 15세가 되었을 때 영조는 대리청정을 명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대신해 정사를 돌보아라! 하지만 사도세자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몰랐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사도세자를 꾸짖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 사도세자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정사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청정을 피하려 했습니다. 병을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더 화를 냈습니다. 게으른 놈! 무능한 놈! 악순환이었습니다. 영조가 질책할수록 사도세자는 더 무능해졌습니다. 해경궁은 중간에서 중재하려 했습니다. 영조에게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세자는 아직 어립니다.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 사도세자에게도 말했습니다. 마마, 참으소서. 하지만 사도세자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압박과 스트레스, 그리고 자괴감. 사도세자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것이 의대증으로 나타났고 폭력으로 분출되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아니다! 저놈은 타락했다! 부자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1762년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 아들을 없애야 한다! 1762년 5월 13일 아침,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렀습니다. 사도세자는 또 꾸중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영조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사도세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용서는 없다. 너는 왕세자의 자격이 없다. 해경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너라! 거대한 쌀뒤주가 창덕궁 뜰에 놓였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라! 사도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들어가지 못할까? 사도세자는 떨리는 몸으로 뒤주에 들어갔습니다. 28세 청년의 몸이 좁은 뒤주 안에 웅크렸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해경궁이 영조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바마마,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 물러서라! 저를 대신 넣어주소서. 해경궁은 울부짖었지만 영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정조가 달려왔습니다. 11세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정조는 영조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영조는 손자를 밀쳐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뒤주 안에서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소서. 하지만 영조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5월 14일 날씨는 무더웠습니다. 뒤주 안은 찜통같이 더웠을 것입니다. 물을 주소서. 하지만 아무도 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해경궁은 뒤주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5월 15일 사도세자는 뒤주를 두드렸습니다. 나를 꺼내주오. 해경궁은 뒤주의 귀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마, 조금만 참으소서. 하지만 영조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5월 16일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5월 17일 신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5월 18일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5월 19일, 20일 소리가 멈췄습니다. 해경궁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5월 21일, 8일이 지났습니다. 뒤주를 열어라. 못이 뽑혔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웅크린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해경궁이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마마, 제가 당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아들 정조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경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들만은 반드시 지킨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 해경궁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또는 침묵하고 아들을 지키는 것. 해경궁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정조도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의 노론 대신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도 제거해야 한다. 영조 역시 손자를 의심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해경궁은 영조에게 순종하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바마마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남편을 배신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경궁은 정조에게도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께 절대 반항하지 마라. 순종해라. 11세 정조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정조는 완벽한 손자가 되었습니다. 영조 앞에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효도했습니다. 영조는 점점 손자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와 다르다. 하지만 정조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11세에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아이. 그 아이는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경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손을 내미는 남편의 모습. 해경궁은 잠에서 깨어나 울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다시 강해져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효도했습니다. 영조에게 순종했습니다. 정적들이 정조를 공격할 때마다 막아냈습니다. 원소는 총명하고 효성스럽습니다. 14년이 흘렀습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83세였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25세였습니다. 해경궁은 41세였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정조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해경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776년 정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조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병 때문에 죽었다. 죄가 없었다. 사도세자의 묘를 옮겼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아버지, 이제 편히 쉬소서.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에게 존호를 올렸습니다. 궁중에서 해경궁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화려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안전하기만을 바란다. 정조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규장각을 설립했습니다.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 정조의 시대였습니다. 해경궁은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지켜낸 아들이다. 하지만 정조는 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해마다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해경궁과 함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해경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총명하고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다. 병만 아니었다면 훌륭한 왕이 되셨을 것이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00년 6월 정조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등에 종기가 났습니다. 치료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해경궁은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버텨라, 아들아. 하지만 1800년 6월 28일 정조는 49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해경궁은 65세였습니다.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왜 나만 남기고 가는가? 해경궁은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남편이 뒤주에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14년간 침묵하며 아들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는 것도 봤습니다. 이제 해경궁은 혼자였습니다. 80세까지 살아야 하는 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해경궁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805년 해경궁은 70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고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중록, 한스러운 가운데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녀는 이 책을 썼을까요? 첫째,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자가 폭군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세자는 병들었다. 마음의 병이었다. 해경궁은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43년이 지난 후에야. 둘째, 아들 정조를 위해서였습니다. 내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다. 그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셋째,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무력했다. 남편을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한중록에는 해경궁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1762년 5월 13일 귀주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나는 죽고 싶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다.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시아버지께 순종했다. 사람들은 나를 비겁하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들을 지켜야 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나의 의무였다. 한중록에는 사도세자의 증상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는 옷을 입을 수 없었다. 숨이 막힌다고 했다. 세자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믿었다. 오늘날 정신의학자들은 한중록을 분석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마도 정신분열증, 강박장애, 공황장애를 앓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현대의학으로 치료받았다면? 해경궁은 한중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자는 병 때문이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영조 대감도, 신하들도. 나조차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두려웠을 뿐이다. 한중록은 조선시대 궁중 문학의 걸작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시각에서 쓰인 역사 기록이었습니다. 해경궁의 문장은 아름다웠습니다. 감정은 진솔했습니다. 한중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은 무력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한계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주어진 한계였습니다. 해경궁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아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해경궁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815년 1월 13일, 해경궁 홍씨는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 곁에 묻혔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무덤 앞에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조용한 무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파란만장한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10세에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27세에 남편이 뒤주에서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41세에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65세에 아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70세에 회고록을 썼습니다. 80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무력한 여인이었을까요? 남편을 구하지 못한 비겁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어머니였을까요? 아들을 지켜낸 강인한 여성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은 여성이었다는 것을. 남편과 아들 둘 다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아들을.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해경궁 홍씨는 80년의 긴 세월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